동양화를 재해석하고 있는 작가 최재인입니다. 저는 그리는 과정 사진을 찍으면서 점검합니다. 작업실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때 앞으로 더 어디를 어떻게 그릴지 구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습관인 것 같은데요. 전시 앞두고 완전히 그림에 집중해 있을 때는 영상을 못 찍은 대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것으로 하고 1월 오봉도 조명 그림 그리는 과정과 모작, 작가가 다른 그림을 따라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가는 누군가의 이미테이션이 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보고되는 것이 그림으로 나오게 되니 저도 얼마 전에 인스타로 1월 오봉도와 장생도를 보고 조명 작업에 1월 오봉도를 작업해 보고자 했고 서촌 영락제에서 한옥 스테이를 하게 된 것도 이번 작업에 영향을 줬습니다. 1월 오봉도를 보고 그리는 것도 모작이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4, 5, 70년인가 80년으로 그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론가님이 민화, 옛 그림을 계속하는 건 좋겠다고 지난해 개인전에서 말씀해주고 가셨는데요. 민화를 보고 그려도 지금과 그때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고 재료면에서도 변화가 있겠죠.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을 무시한 변화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기도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저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그립니다. 1월 오봉도는 해가 오른쪽에, 달이 왼쪽에 있고 5개의 봉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춰 자리하는데 양쪽에 2그루의 소나무도 기분 좋게 자리를 잡고 물결은 마치 물고기의 빈을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폭포는 양쪽 첫 번째, 두 번째 봉우리에 산에서 나오는데 한두 번 꺾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폭포 그림이 풍수지리상으로 좋다고 하는데 물 그림은 보는 사람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고 물이 흘러서 빠져나가는 그림은 안 좋다고 하던데 왕실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며 그린 건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왕이 앉은 배경으로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요즘은 사극을 볼 때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왕이 앉은 의자와 왕과 조화를 맞춰 그렸습니다. 왕이 행차를 하거나 왕을 그린 그림, 어진 뒤에도 세워놓기도 했는데 오랜 기간 밤과 낮 평화롭고 부강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는 그림이라 아마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찾아보고 그리게 될 듯한데요. 혹시 1월 오봉도에 더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료의 연구를 하며 동양화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사용하던 나무 쟁반, 거울에 그림을 그리며 나무 위새와 거울에 19세기 화조화를 그린 것에 이어 작업에 조명을 넣는 것도 2, 3년 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해피바라기 전시에서 해바라기와 펭귄이 그려진 펭귄도 조류지 화조화부터 조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울 작업도 작은 그림부터 점차 크기를 키워갔고 조명 그림 역시 조금씩 크기를 키워갈 생각입니다. 아트페어를 하면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하지만 다른 작가님들, 갤러리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림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컬렉터 분들의 조언도 관심이니 저는 감사하게 듣고 작업을 할 때 생각하면서 그리게 되던데 3D 수명이 10년 정도 간다고 하니 조명을 어려움 없이 계속 설치할 수 있게 고민 중입니다. 이 작업에 고민한 시간이 길었던 이유도
전시될 때 전선줄이 보이는 것이 안 좋아 보인다는 컬렉터 친구의 코멘트가 계속 머리에 남아서였습니다. 보고 따라 그리곤 있지만 제 손에서 나오니 조금은 달라지고 있죠. 장지의 채색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물감이 겹겹이 쌓여 조명이 안 비쳐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 역시 누군가 따라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조명이 비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조명 작업을 하고 싶다고 아마 2, 3년 전부터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도와주는 작가님도 있었고요. 먼저 조명 작업을 한 작가님인데 얼마 전 전시에서 최신 작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잔잔하게 은은한 조명을 생각했는데 좀 더 빛이 더해진 의미가 나오게 돼야 할 것 같아 전시 후 더 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화는 도제식 수업으로 학부 때 따로 허백년 화백의 가족 중 허문 선생님을 찾아가 배우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기본인 사군자부터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나의 이미테이션이 되는 것이니 나만의 것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허백년 가족분들이 만든 두꺼운 화집을 한 권 주셨는데 각각의 개성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허문 그림인지 알게 해야 한다면서 선생님 자신은 스승님의 그림 재료를 닦고 마당도 쓸면서 선생님께 배운 거라고 하셨습니다. 학부 때는 이인실 교수님께 풍경을 배워서 산과 소나무를 그릴 때 예전에 작업한 방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좀 더 보고 그리고 색이 선명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고민한 과정이 아마 사진 속에서 그런 과정을 읽으신 분도 계실 듯합니다. 여러 번 고민과 변화를 거쳐 나온 작업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따라 그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작업과 같은 것이 있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같은 것이 나오면 방향을 틀기도 하고 나만의 뭔가를 더하려 합니다. 아마 많은 작가들이 그럴 겁니다. 저도 그리다가 아는 작가님의 그림과 비슷하게 나와서 스스로 놀라고 작가님께 사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니까 작가님 그림이 생각난다고 제가 그 그림을 그린 의도에 대해서 그 작가님께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작가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이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죠. 괜찮아요, 작가님. 그림 스토리가 있으니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 하나의 조각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만의 색채와 개성을 찾아가는 것, 수행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미술이 좀 더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 그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다 보니 담백곽, 그 종이에 그린 작가님처럼 나무쟁반과 거울에 그린 것이고 저도 어두운 방에서도 그림을 계속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조명 그림을 그리고도 있습니다. 오마주는 존경의 의미로 따라하는 것인데 모작은 대학교 수업 때도 했습니다. 저는 모네의 그림을 모작했는데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 속 풍경의 흔적을 잡아내려 했던 모네는 빠른 시간의 그림을 얇게 그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면서 알게 됐으니 모작을 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트지인 영화 속 그림 이야기를 보면 루브르에 있는 그림을 모작하는 화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도 앵그르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앵그르 화파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까미유 클로델은 로댕의 어시스턴트였음에도 자신의 개성을 담은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1월 오봉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작가들이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그림은 곧 크리스마스이니 크리스마스 트리의 조명처럼 소나무의 조명도 만들었습니다. 시작부터 크리스마스 색채로 금색과 레드, 진한 녹색을 쓰기도 했고요. 전시 때 보니 눈치채신 분이 없어서 좀 더 색을 선명하게 후작업하고 있는데요. 사진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전시는 아마도 곧 있을 계획입니다.